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사이가 이웃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웃에는 그냥 이웃과 서로 이웃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일단 저도 제 블로그로 로그인 좀 할게요. 자, 블로그 탭에 보시면요, 이렇게 블로그 탭에 이웃 세 글이 있죠. 그래서 뭐 겨울 나그네, 뭐 책 쓰는 공인중개사, 어느 멋진 날 등의 여러 이웃들이 이렇게 글을 남긴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글은 저한테 이렇게 이웃의 글 부분에 뜨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같이 서로 이웃이라고 한다면 제가 적는 글도 그 분의 이웃의 글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공감이나 아니면은 댓글 같은 걸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웃이라는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9페이지에 이웃과 서로 이웃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적힌 부분을 읽어보자면, 이웃은 즐겨찾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블로그를 그냥 등록하는 것을 이웃이라고 한다면, 서로 이웃은요, 상호 교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서로 이웃을 요청해서 수락을 받아야 서로 이웃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서로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보다 훨씬 더 보면은 끈끈한 관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우리가 블로그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걸 좀 연습을 해볼 건데, 일반적으로는 글을 그냥 쳐서 아마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찾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지금은 블로그나 별명 아이디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블로그는 블로그 명으로 찾는 거고요. 별명 아이디는 별명이나 아이디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블로그 해가지고 바비의 라이프 라고 이렇게 적고 찾아보면은 바비의 라이프가 바로 찾아져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블로그로 찾기.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만약에 별명 아이디라면 별명을 적거나 아이디로 찾으시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제가 블로그를 찾아 들어왔고요. 이 블로그에 이웃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이웃 추가라고 프로필 창에 바로 보이죠? 이 부분을 누르면 바비님을 이웃 또는 서로 이웃으로 추가할 수 있게 뜹니다. 이웃의 경우는 추가 버튼으로, 그러니까 추가합니다 라고 뜨지만 서로 이웃을 누르는 순간 얘가 추가가 아니라 신청으로 바뀌죠. 서로 이웃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서로 이웃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서로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서로 이웃을 하고 싶다면 신청을 해서 이 당사자가 수락을 해야 서로 이웃 관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이웃으로 신청합니다 해놓고 다음 누르면 이웃을 추가할 그룹을 내가 정할 수가 있고, 따로 그룹 설정 안 하실 거면 밑에 신청 메시지를 적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서이추해요 또는 뭐 반가워요 등의 간단한 인사말만 적을게요, 일단. 그리고 다음 누르면 이렇게 서로 이웃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그 네이버 블로그에는 어떻게 뜨냐면, 여기에 서로 이웃 신청이 몇 건 들어왔다 라고 떠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상대방이 이웃 신청한다 라고 하면은 체크해서 수락, 아니면 나는 싫으면 뭐 거절,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끼리니까 일단 간단하게 한번 검색해 보시고 서로 이웃으로 신청해 보시는 절차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따가 보면은 우리들끼리 새 글들이 여기 뜨겠죠. 그거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별명으로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아저씨 손 이렇게 적어보면 아저씨 손이 엄청 많네요. 이렇게 못 찾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별명 아이디 말고 블로그로 쳐볼게요. 그러면 psj 1890님의 내 제품 이렇게 쳐보면 그 제품이 바로 찾아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그 해당 블로그로 찾아 들어올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웃 추가를 해서 이웃을 등록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웃 말고 서로 이웃 해주세요. 이웃의 경우는 추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이웃으로 추가를 했으면 내가 적은 글은 저 사람이 볼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적은 글을 내가 받아만 보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서로 이웃으로 신청하는 게 맞고요. 어차피 지금 인원이 적으니까 우리끼리 얼른 이웃 신청 한번 해보려고요. 네, 오타 냈는데도 나왔어요. 자, 어쨌든 이웃 추가, 서로 이웃 신청 하고 다음 하면은 닫기. 자, 서로 이웃 신청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블로그에 이제 보게 되면은 아마 아직은 신청하신 분 없으시네. 네, 신청자가 있으면 저도 서로 이웃 신청에 뜰 거고요. 제가 먼저 신청을 했으니까 수락을 했다면 여기 수락이 됐다고, 서로 이웃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웃의 새 글들이 뜰 거예요. 그 서로 이웃을 신청했다라는 내용을 눌러서 제가 여기 체크해서 수락을 하게 되면은 서로 이웃으로 그렇게 맺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는 이제 서로 이웃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글을 적었다면 그 글이 여기 있는 블로그 탭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워낙에 이 블로그의 서로 이웃들이 글을 10시간, 9시간도 많이 적었다 보니까 우리 글이 좀 많이 묻혀 있긴 한데 저 밑에 있을 거예요. 보면은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떠있죠. 23시간 전에 올데이 로얄 포레라고 올려주신 게시글이 있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공감을 누르거나 아니면 댓글을 적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공감 버튼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공감은 지금 못 누르고 일단 댓글을 적겠다면 댓글을 눌러서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제가 적어놨어요. 댓글을. 낙서장에다가 적으셨네요. 네. 네. 이거 보니까 아마 모바일 블로그로 적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 보여요. 딱 봤을 때. 일단은 글 잘 적으셨긴 한데 사실은 키워드가 좀 적기는 해요. 마케팅 쪽에서 얘기한다면 아마 제가 블로그 쪽에 좀 더 집중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좀 많이 넣어라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 적으셨고요. 아직 덜 하셨어요? 세진님? 저는 이웃 추가 안 해주시나요? 네. 블로그는 우리가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인기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의 이웃 간에 소통하는 것, 그런 것들도
점수로 매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키울 때요, 품앗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 품앗이에 대해서 조금 썰을 좀 풀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모바일 블로그 또 설명할게요. 자, 그럼 네이버에 잠깐만 다시 가볼게요. 여기 카페로 나가볼까요? 카페. 자, 카페에서 여기다가 보시면 카페에다가 이웃이라고 쳐보면 카페명에서 이렇게 블로그 이웃 늘리기, 팔로워 만들기, 체험단 모집 1위 카페 또는 블로그 친구 만들기, 이런 카페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 가입 절차가 좀 덜 까다로운 게 아마 블로그 친구 만들기 여길 거고요. 여기는 조금 더 까다롭기는 해요. 어쨌든 카페라는 거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통하는 공간이니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소통하는 어떤 공간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체험단도 모집을 하고 있고, 블로그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곤 하죠. 여기 블로그 친구 만들기로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서이추 해요라든지 서이추 환영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들을 눌러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블로그로 넘어가서 뭐 본다든지 이웃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카페를 활용을 해서 이웃을 늘리신다면 좀 더 품앗이 할 이웃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소통이나 이런 점수를 많이 딸 수가 있어요. 자, 블로그 카페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파블로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카페라 보시면 돼요. 특히나 체험단 쪽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카페이고요. 지금 여기는 가입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한 편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회원까지 만든다 라고 한다면 게시글 10개, 댓글 50개 적고 방문 횟수 3번을 만족하셔야 돼요. 준회원은 댓글 10개, 이 조건에 만족을 했을 때 해당 게시판을 열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된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서이추를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서이추 115 3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우리가 글들을 적어서 안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서이추 해요, 요게 어떤 얘기냐면 서로 이웃 추가를 해요 이 얘기예요. 답댓 다가요는 답글하고 댓글 다 달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체류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소개말이나 블로그의 주소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여기를 누르면 그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서 만약에 이 분이 괜찮다면은 우리가 뭐 이웃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요 이웃이라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웃이 되면은 서로 간에 서로 이웃이라고 했을 때 댓글을 남기거나 답글을 남기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될 거고, 또 클릭해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방문자 수도 늘게 되죠. 그리고 서로 이게 서이추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적는다기보다는 일단은 체류 시간도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요 게시글의 체류 시간도 조금 지켜가면서 또 댓글을 또 적어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실 때는 처음에 이런 서이추와 같은 품앗이들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블로그 글을 적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보기는 봐요. 근데 내 글이 많이 아마 유통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블로그 지수가 낮아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블로그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신뢰도랑 그리고 정확도 그리고 여기 있는 인기도 이런 지수들에 의해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게시글을 쓰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키워드도 좀 어느 정도 넣어야 되고 사진도 어느 정도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지켜주기는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필요한 게 이웃 간의 소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간의 소통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서이추 좀 잘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서이추까지 한번 얘기 드렸고요. 서이추 카페에 가입하셔서 글 남기시라고도 저는 블로그 과정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 실제 그 진행 절차를 합니다. 왜냐면은 따로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만 저희는 일단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따로 입력해서 뭐 가입하시라고까지 강요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든 좀 시간 되실 때 틈틈이 그 절차를 좀 거쳐 주시고 게시글도 남기고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게시글 남길 때 우리 블로그 주소 넣고 소개 간단하게 적고, 그렇게 하면 저 블로그에 들어오는 그러니까는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들 서이추를 맺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글을 또 그 블로그를 들어와서 보시기도 하고 또 이웃 추가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방문객 수도 어떻게 보면 더 늘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죠. 반대로 저 서이추 카페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블로그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웃을 맺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저는 유용하게 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이추까지 해서 얘기를 했고 댓글 다는 부분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지금 모바일로 블로그 활용하기 이 부분을 좀 들어갈 건데, 중간에 끊기는 좀 그러니까 좀 일찍 쉴게요. 지금 7시 42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7시 50분에 모바일로 블로그 활용하기 이 파트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대다수가 설치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돼 있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핸드폰에 네이버 블로그 어플을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네이버 블로그 쳐서 검색을 하시고 그 어플을 좀 설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따가 50분에 그 모바일 블로그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